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 보내고 하시피도 헬로 보낼 그러고 싶은 헬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시피입니다. 이렇게 재미없더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 주 쉬고 리뉴얼을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제가 여기 앉아있네요. 제가 사실 오늘 저녁 6시에 김포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얘가 한 주 시작을 해가지고 제주도를 잠깐 갔다 왔어요. 휴가를 못 갔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데 계속 업무 메신저로 계속 보고 옵니다. 형 이거 원고 좀 검토해주세요. 형 금요일 저녁에 촬영 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오시면 돼요.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나 나쁜 놈인 것 같아. 보세요 여러분, 수염도 안 깎고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계속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말이죠 8시인데요 6시에 내려서 30분 나와서 운전해가지고 퇴근길을 뚫고 충정로 스튜디오에 딱 오니까 8시입니다 이게 지금 너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가지고. 아니 심지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카메라가 돌기 전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 오라 그래서 그래 뭐 가야지 뭐. 원고 봐달라 해서 그렇지 원고 좀 고쳐야지. 그러고 나서 딱 앉아서 카메라 딱 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이 상황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더 웃긴 거네요. 교수도 와 있어. 원래 교수는 이런 식으로 절대 안 오거든. 전화가지고 야 교수님 오늘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이러길래 보고서 얘기를 해야 돼. 졸라 자연스럽게. 오셨어? 옆집 친구를 불러내듯이. 되게 잘 나가는 교수잖아. 뭐 달력 보고 스케줄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전화 오면 오고요. 와서 앉았다. 시작했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시피한테 낚인 겁니다. 댓글을 보니까 쉰다고 해놓고 영상이 계속 왜 올라오냐 이러고. 찍어뒀던 것들은 계속 올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한 주 영상이 안 올라올 거예요. 리뉴얼을 좀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이사도 하고 뭐 좀 정리도 하고 새 코너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세팅을 해가지고 오픈을 할 때까지 한 주만 기다려주시면 즐거운 모습 또 함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27일 라이브에서 좀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10만 구독 기념 영상을 11만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찍고 있네요. 이제서야. 왜 그러냐면 코로나 레이스 때문이야. 흑비랑 멱살 잡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10만입니다 짜잔.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잊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10만 기념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약속을 드렸던 게 있으니까 우선은 그러면 그랜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랜저를 하려고 보고서가 아니고. 아이 똑바로 해. 그거 좀. 그것도 안 되지. 괜찮아. 헬예요? 일단 10만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확히는 한 11만 정도 되는데 이제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지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주댕스 클럽 동지분들 그분들 덕분에 코로나도 달려올 수 있었던 거고. 사실 이제 뭐 여러분 듣기 좋으시라고 이게 뭐 입에 말린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사회적 가치 그리고 우리 동지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를 정말 광고 수익 한 푼 안 나오는 그걸 위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주댕스 클럽 동지 여러분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응원해주시는 10만 11만 동지분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꿋꿋하게 코인 따라서 이렇게 흘러다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결국 주님들 눈치를 안 볼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거대한 유튜브 그렇지. 플랫폼 눈치도 안 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난번에 촬영했던 김영 논리에 관한 영상이나 페미니즘 이런 첨예한 이슈들을 다룰 수 있었던 것도 다 동지분들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인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보고서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진짜? 왜냐면 동지분들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동지분들한테 떠넘긴다고 또 하는 거야. 아직 하다가 이제 구독자한테 떠넘기냐. 사실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준비하게 된 게 이제 하시피의 아이디어와 우리 양 교수라는 이 실무진 양노예가 있어서 이제 가능했던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희 이제 댓글창을 보시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시피의 눈에는 그 엉망진창이 이것은 우리 10만 동지들께 바칠 어떤 성수다 이렇게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댓글창 보면 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보는 인터넷의 싸움 패턴이랑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이 안 나요. 이런 식이죠. 이 대깨문들 답이 없다. 토해는 거르는 게 답. 토해가 뭔지 아세요? 토차 외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좌빨들은 그렇지 구구 탈출은 지능순. 아니면 뭐 페미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한남은 도태시켜야 맛있지. 이런 식으로. 싸움은 싸움인데 그런 식으로 끝나버려. 그러다가 하는 말이 이번 선거에서 쓸어버려야 된다. 형들 하는 거.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주적 절차라는 거. 민주적 절차에서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의견들. 물론 이제 그거는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네. 결국은 상대를 절멸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쟤랑은 대화가 안 돼 어차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다 나머지 상대편 내 의견이랑 다른 애들은 다 쓸어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도 문제지만 자기 진영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돼. 그렇지. 눈치를 봐가지고 좀 필요한 말도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동지분들의 성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할 수 그렇죠, 있다고 한 그렇죠. 것처럼. 근데 나는 우리 채널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데서 착안해가지고 한번 모아보자. 그 말하자면 이제 백개문과 페미 죽어라와 한담 이제 표현만 도태대야와 좀 바꿔봐. 다양한 의견들 그 의견들을 모아서 뭔가 좀 이렇게 대화가 되도록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지점들을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음. 근데 싸우는 거 보면 자꾸 자기들이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쁜 놈이라 이거야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뭐 실제 그 중에는 진짜 나쁜 놈도 있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런 애들은 뚝배기를 깨야 되니까. 근데 이제 특정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선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절대 악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려면 쭉 한번 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난 판단한 거지.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게 민주주의적 과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 서로 의견 안 맞아? 그럼 쇼부를 치자. 쇼부를 어떻게 치느냐?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지읍시다. 다수결로 그럼 결판 내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 프로토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회는 이제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절차만 중시하게 되면 결국 계속 분열되는 상황으로만 가니. 이를테면은 집권하고 나면은 야당에서는 집권여당 망해라고 하잖아. 자기들이 그래야지 다시 집권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 야당들이 있지요. 아니 뭐 여당이라고 다르냐? 여당은 아니 쟤들이 우리한테 협조 안 해줘가지고 그렇지. 국정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결국 합의할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채널이나 이 보고서나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의견을 모을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 보고서의 소스를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댓글과 관련된 것이 하나 있고. 예.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프로세스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제가 양 교수님께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데이터 전문가들이랑 같이 이거를 마이닝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양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은 있냐? 그러니까 그거까지 형이 좀 가져와라. 뭐라고?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로 실력자들로 좀 데려가 봐라. 형 주변에 많잖아 이런 식이야.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지난 3월 초까지 저희 채널에 달린 모든 댓글들에 대해서 총 7회 정도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채널에서 우리 동지들이 채팅한 것까지 다. 예. 그 크롤링이라는 건 이제 그걸 다 긁어 올려가지고 예. 이게 문자화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웹상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긁어다가 이제 전산에다가 처리하는 거죠 데이터로. 아니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노가다야. 그럼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48개 영상에서 댓글 개수는 13만 8,370개. 13만 8천? 참 많이도 욕을 먹었죠. 13만 8천?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만 8천 개래요 여러분. 우리가 댓글을 지운다는데 뭔 댓글을 지우는데 14만 8천 개가 있어. 거기서 어떻게 추려가지고 그걸 댓글을 지워? 모르겠는데 크롤링된 파일을 주잖아. 엑셀을 클릭하면 안 열려. 엄청 크니까. 그게 엑셀에 그 뭐야 한 개 시트에 65,000개 들어가는데 그거가 꽉 차가지고 안 들어가. 그러니까 시트가 몇 개인지 이렇게. 근데 그걸 보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댓글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보고 만나서 더럽고 다시 보지 말자 이러면서 쌩까거나 누구 말처럼 댓글을 지우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 논의의 지점들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작업을 시작한 거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노가다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난 그냥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방향성을 수립하고 양 교수님께 부탁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의견을 좀 듣고 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얘는 이제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 댓글 다 모으면 빅데이터네. 애초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댓글이 14만 개 가까이 달리는데 그걸 전부 긁어 올려서 이걸 다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뭐 흐름을 뭐 잡아보고 혹은 뭐 이게 어떤 경향을 좀 분류를 해보자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미친 사람 같잖아요. 미친 사람 같아.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형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통보를 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14만 개에 가까운 댓글을 몽땅 뽑아 올려서 다 분류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어. 뭐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아 댓글이 평소에 좀 자연스럽게 남기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잡고 물어보는 게 그렇죠. 아니라 설마 우리가 이 지랄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게다가 모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14만 개니까 그 중에는 우리 칭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냥 이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와? 아니 뭐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안 나오면 죄송합니다. 안 나오면 저는 노가다만 쌩 그냥 진짜. 잠깐만 안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 댓글이 14만 개인데. 근데 이제 1월까지 분석했던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댓글 많이 쓰신 분 중 상위 10% 정도가 한 23,000개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개를 크롤링했을 때 기준으로. 아,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가 5만 개를 뽑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상위 10%의 그 소수만 그걸 썼다. 사실 지금도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그거네? 댓글 다른 사람만 단다는 얘기잖아. 제일 많이 달았던 분이 한 500개 정도 그 당시에 달았는데. 혼자서? 예. 대단하신 분이네. 그레고리 킴이라는 분이신데 1등 압도적인 1등이 형을 가장 열렬히 욕하는 분들. 저번에 보니까 상위 10걸 정도는 다 안 튀고 상위 50걸까지 가야 이제 우리 편들이 좀 아, 드디어. 이쯤 되면 우리가 댓글 안 지우는 거 인정? 그러니까 제일 많이 댓글을 쓰는 10명이 전부 악플러라는 얘기네. 그 내가 이걸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유튜버든 연예인이든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 악플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악플 쓰는 거예요. 10% 정도밖에 안 돼.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한테 등 돌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뭐가 교훈이야 그게? 헬기예요? 양 교수한테는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댓글 이거 보고 끝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생고생을 시켰는데 말하자면 말이 이제, 안 된다. 이제 사금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금을 쫙 해가지고 했는데 형 여기 보니까 금액이 아니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저쪽으로 가봅시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저쪽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뭐라고? 자 그러지 말고 형 일단 그 변형된 기획안을 좀 내일까지 좀 주시면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열심히 설명을 했지. 저 형이 그래서 뭔가 기획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설문조사를 이제 따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인 설문조사랑 조금 달라요. 이런저런 이제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툴들이 있더라고. 그렇지. 논문을 몇 개 주면서 야, 이걸 네가 숙지를 해야 된다. 네가 그래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예 그러고 난데 보니까 괜찮더라고. 설문조사에 대한 논문도 읽고 시작한 거냐 그게? 네, 억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설문조사랑 다르다고 얘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다른 게 뭐냐면 일단 가격이 달라요. 아니 비싸게 만들었거든. 왜 비싸게 만들었느냐? 뭔가 좀 특별한 걸 만들고 싶다고 얘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원래 근데 양 교수한테 쳐주는 것까지 하면 더 비싸야 돼. 우리 팀 아닙니까? 이러면서 후려쳐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기본 문항 15개 그리고 사회적 어젠더를 묻는 질문 12개 분야별로 뽑아가지고 구성해놓은 이제 설문지인데 1000분한테 먼저 돌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보고서 낼 때 자세히 포함시킬 거지만 이 결과만 보면 흔히 말하는 명제 요새 20대들은 보수화됐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아니 그거는 오히려 그 진보 진영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잖아. 최근에 20대 특히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눈에 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뭐 심지어 이제 극우화됐다라는 얘기까지도 자주 얘기를 해서 그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개념이잖아. 네, 그게 당사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냐면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툴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게 SDO라는 게 있고 RWA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SDO는 우파 권위주의 성향, RWA는 사회 지배 성향을 말하는데 아니 RWA가 우파 지배 성향, SDO가 사회 지배 성향. 전문적인 거는 자세히 아니 또 논문 읽었다며. 논문 읽고 했다며. 하여튼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높게 나올수록 보수주의자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사회 지배 성향이 높게 나올수록 또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수주의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설계를 해서 설문조사를 딱 돌렸더니 20대가 보수적이지 않더라. 예, 왜냐면 예를 들면 SDO 문항이란 건 이런 거예요. 능력이 다른 집단에게도 평등한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세상에는 모든 면에서 남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을 측정을 한다는 하는 거지. 거예요. RWA는 또 이런 건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부분 사회에 해롭다. 그러니까 이거에 긍정하면 그 사람은 우파적인 성향이 강한 거고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과 도덕적 타락을 해결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우파적인 성향을 딱 나타내는 지표다. 예, 그런 것들을 각각 7개, 8개를 배치를 해서 정치적 성향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5개 문항을 이걸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판별을 해낸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냥 너는 민주당 지지자냐 미래통합당 지지자냐 보통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이어스가 껴버리잖아. 어. 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이런 과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정치 그러니까 성향을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물어봐 버리면 이미 이게 뭘 의도하는 거다라는 걸 파악을 해버린다는 거지. 예, 그래서 양 교수님이 이걸 갖고 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PM인 양 교수님한테 이 툴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듣고 그리고 다시 다음으로 넘어갈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로는 네. 설문조사를 정치 성향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간단하게 질문하잖아요.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뭐 네. 아니면 당신은 보수당 지지자입니까? 뭐 진보정당 지지자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네. 네. 그 다음 항목으로 딱 넘어가잖아. 네.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까? 보통 좌파들이 갖고 있는 일련의 성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파가 갖고 있는 일련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좌파적인 기대로 한국의 정치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안 받쳐줘가지고 내가 우파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헬마우스 들어와가지고 윤석열을 막 지지
지지자들은 사실은 이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뭔가 되게 정의로웠으면 좋겠고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공정해야 되고 되게 평화로워야 되고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정당이 이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보다 정당 선택이 잘못된 거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되게 강력한 우파 지지자가 있어요. 강력한 국가 좋아해. 그러면서 또 시장 가서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문재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문재인 특전사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안보 뭐 이런 거. 안보 이런 거 되게 세게 하는 거 보면은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에 정당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맞으니까 부동층도 늘어나고 사실은 중간에서 우리 채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파 가짜 뉴스만 깨지 말고 좌파 뚝배기도 깨달라 가짜 뉴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어딘가 지금 자기 마음을 줄 데가 없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을 포착하려고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를 하는 거죠. 진짜 보수주의자가 맞는지 이 설문 형 시켜봐야겠다. 나? 아, 근데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우리도 한번 다 같이 해봐서. 그럼 우리 다 해줄게. 내가 설문 컨텐츠로 들어볼게. 공개하는 네. 거지. 다음에 한번 공개하지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의 성향도 있지만 우리 조사에서 하나는 프랑스의 지금 뭐시기냐 그 앙마르셰 지금 집권당 앙마르셰 대통령 마크롱이 마카롱 앙마르슈의 마크롱 그 사람이 이제 그 집권하기 전에 뭘 했었냐면 청년들이 도대체 정치에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무슨 정책 필요하다. 혹은 이런 정책에 대한 입장 이런 거를 좀 조사한 적이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설문조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를 조금 이 한국 사회에 한국이란 나라에 원하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의 기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한 15개 정도를 저희가 잡은 겁니다. 지금. 아 훌륭하시다. 훌륭하시다. 저 형이 어디에 넘어간 줄 알아? 내가 악마를 얘기했거든. 너무 멋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님은 지금 마크롱인지 마카롱인지도 모르는 인간한테 악마로씨로 넘어간 아니,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목소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온라인 설문조사하면 대부분은 이제 되게 대충 하거나 뭐 스타벅스 쿠폰 주면 기프티콘 주면 그렇지. 그냥 뭐 1번으로 밀고 2번으로 밀고 이렇게 해갖고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 자체도 유의미할 때가 있지만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런 채널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의견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진솔한 의견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다 담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한번 좀 살려가지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조금 저희가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흐름으로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네. 훌륭하시다. 그 훌륭함을 누가 알겠습니다. 야이씨 새끼 저거. 너 오늘 승산야 끝나고 오케이. 훌륭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가라고? 고기 사라. 예요? 들었죠? 훌륭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설문조사에서 좀 재밌게 나온 거 20대는 생각만큼 보수화되지 않았다. 그 결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를테면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집단 간의 평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평등을 지향하는 그 질문이네. 예. 이런 항목에 누가 제일 진보적으로 답하냐면 결국 20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하면서 막 20대들을 뭐 이적이라고 그렇지, 묘사하고 그렇지. 막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30, 40대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었다는 거지. 이것도 재밌네. 정치를 통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거네. 20대가 정치 혐오가 심하다고 하니까 탈정치적이다. 정치가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것도 20대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나타났어요. 정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야. 20대가 오히려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그렇지. 거죠. 예. 그러면 정치 혐오적이다. 20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예. 정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전제가 지금 다 틀린 거잖아. 사실 번지수를 잘못 찍고 있는 거죠, 담론이. 그러면 말하자면 그 얘기는 그거잖아. 우리 정치가 20대한테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뭔가 말하자면 평등 지향적이고 예.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20대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고 있다. 예. 정치권이 그걸 받아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치나 사회, 담론이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금 20대는 2016년 촛불에 나와서 박근혜를 무너뜨린 데 동참한 그런 친구들이 가능성이 그렇죠. 아, 승리의 경험이 있다. 정치를 그렇지. 통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야. 나는 어.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받고 믿었는데. 그렇지. 왜 목격을 우리를- 했는데 정치가 세상을 어. 바꾸는 순간을 목격했는데. 그렇지.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변해 주지 못하나 지금 정치가. 아, 훌륭한 평론이야. 수준이 그래.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여러분, 저분이 보고서를 해석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정도의 어떤 해석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우리 헬조선 담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일조선.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 사회는 개인의 노력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사회다. 동의하냐 안 하냐.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국 사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내 삶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게 힐조선 아니야. 예, 근데 보통 이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세대가 20대일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망했다 이런 게 이제 20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면 된다. 노력을 해라 너희가. 음.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 노력하라고 하시니까. 노력충 이런 얘기를 더 음. 많이 하잖아. 십수년 전부터 무슨 M4 세대니 88만 원 세대니 이다 당시에 20대들을 그렇지. 지칭하던 날이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노력하면 삶이 바뀔 것 같다는 항목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죠? 지금 20대가 가장 한국을 희망적으로 본다는 거야. 아니 심지어 20대 남성이네. 네. 말하자면 가장 염세적이고 가장 비관적이고 한국 사회를 가장 비웃는 세대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계층에서 한국 사회에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이 긍정한 층이 제일 많다. 보통 20대 남성이라고 하면 보수화됐다고 하고 뭐 그렇지. 망했기 때문에 일베 같은 데 빠졌다고 하고 그렇지.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타자화를 하는데 그렇지. 실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난 노력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이 희망적으로 보는 정도가 지금 20대 남성들이 제일 재밌네. 재밌죠. 응. 근데 이제 이 조사에서 또 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20대들에 비해 오히려 30대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전업주부들이 노력한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높았죠. 이걸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흔히 2030으로 묶이지만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M4 세대니 88만 원 세대니 30대들이죠. 지금 우리들도 우리 지금 20대들은 저희 30대들이 20대일 때에 비해서 한국 사회를 좀 다르게 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하면 20대 젊은 남성들에 비해서 뭐 다른 여성들이나 내지는 뭐 전업주부 같은 어떤 특정한 직업 계층에 따라서 사회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보인다. 다른 가능성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점은 우리가 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말씀드렸지만 노력해서 자기 삶이 나아질 것 같으냐라는 질문이지 그렇지. 무슨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런 성차별이라든지 상관없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남성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느냐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니까 테이블에 깔아놓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 안에 이제 페미니즘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얘기들이 더 뭐 세대 갈등이나 이런 예. 얘기들이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한국은 성차별 국가냐라고 묻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대화할 때 교집합을 만들기 좋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고. 사실 저는 좀 놀랐던 게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제 기본 보고서를 보고 나서 야 이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믿음이 강한 사회구나라는 걸 보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봤던 그 설문조사들하고 굉장히 다르다.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솔직한 담론으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온다. 양 교수가 일을 잘했어. 근데 되게 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형 해석이 다 맞는데 근데 방법론을 얘기할 때는 아니야. 이를테면 그런 세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 질서가 되게 중요하다. 아 그건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네. 혹은 강력한 지도자의 출연이 필요하다. 그렇네. 그건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 그러니까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딱 그렇지. 지금 잘라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고.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인식 체계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깊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흥미진진하네. 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 써야 되잖아. 예.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데이터만으로 보고서를 쓰면 저희 동지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뭔가 어긋나게 되잖아요. 아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남아있는 거네. 이 프로젝트 자체도 저희가 그냥 뭘 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프로젝트 자체를 동지분들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동지분들께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동지분들께 이 부탁을 드리는 그런 기대라는 것은 뭐냐면 더 많은 모수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제 10만여 명의 우리 동지들이 있으니까 예.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만 단위로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이런 방식의 설문조사는 기존의 그 설문조사만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참여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어스가 있는 걸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방향성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적극적 참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다는 그 사실이 남는 거지. 예. 지금 같은 이런 힌트들을 한번 얻어볼 수 있고 유의미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보고서가 나오면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나 뭐 정책이나 참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프로젝트가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설문에 참여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얹어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채널이든 혹은 뭐 정치권이든 언론 매체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원한다. 우리는 이런 정치, 이런 목표를 원한다.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또렷하게 소리를 질러보는 거. 예.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의견을 모아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일 개인이 시도하기에는 힘든 프로젝트지만 동지들이랑 같이 하면 해볼
해볼만하다고 좀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야. 우리 이거 같이 힘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걸 말씀드리려고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그 설문 링크를 이 채널에다가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의견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겠죠. 동지분들이 하고 난 뒤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설문지 돌려서 좀 의견을 모아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모은 의견을 통해서 우리 교집합은 뭔지, 서로 싸우고 욕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어느 지점부터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뭔지, 그에 대한 힌트를 조금만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괜찮게 나오면 정당이든 뭐 의원실이든 언론사든 정부 부처든 접촉을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 생각이에요.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를 거지만 어쨌든 저희도 네트워크가 다 있으니까 그 시민의 의견들이 어쨌든 간에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과 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은 또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시도를 좀 해보자고요. 급하게 생각이 떠오른 건데 어. 설문조사 한 분들 중에 뭐 한 10분 추첨해서 굿즈를 하나 좀 드리면 어때요? 그 굿즈를 국PD 형이 드린다고 하니까 난 좋아.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헬마우스 특별 굿즈를 우리 국PD가 특별히 제작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방금 합의가 끝났고, 그러면 뭐 이거 설문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는 거야? 일주일간 받고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분석을 다시 들어가고 오케이. 해석을 하고 그래서 방금 그걸 다시 또 영상으로 찍고 이제 그죠? 네, 근데 일단은 보고서를 먼저 내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보고서를 PDF 형태로 만들어서 동지분들께 제공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 바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헬마우스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설문 참여는 팀플 멤버십은 동료, 헬리야! 핫쌈요.